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의 여성분입니다. 이번에는 시누이가 참 여럿 있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셨는데요. 시누이들이 여럿이라도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면 무슨 상관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경험상으로 그럴 확률이 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용자분께서도 역시 큰 상황이셨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고 너그럽게 잘 대처하셔서 시원하게 사이다로 골탕을 먹여주셨어요. 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함께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현재는 그래도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요 상당히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보면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몇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았어요. 나이는 20대 후반인데 결혼했어요. 남자친구와는 소개를 통해 만났고 직업이나 성격, 가정 등이 서로 잘 맞아서 사귀기 시작한 지 한 해가 채 되지 않아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매우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조금 소심한 면이 있었지만 둘이 잘 맞았어요. 취미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다 좋은데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아주 좋은 분들이셨어요.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익숙하지 않은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남편과 닮은 다정하고 부드러운 분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셋이나 계셨다는 거였어요. 자녀들 역시 모두 점잖고 예의 바르신 분들이었지만 왜 여성들은 다 아셨을까요? 남자들은 적을수록 좋다고 하죠.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당시에는 처녀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크게 경악을 받았어요. 특히 결혼한 친구들이었는데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잘못한 것은 없었고 그냥 절대로 다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가족을 꾸리는 것도 생각해 보긴 하지만요. 있을 뿐인데 약머신의 삼실전도 이 아닌 줄 알아요. 거기다 손이 신이 새가 미쳤어요. 결혼한 친구들은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하라고 좋아했어요. 저는 좀 고민스럽다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너무 저랑 잘 맞고 저도 남자친구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생각은 전혀 없긴 했는데 이게 과연 잘하는 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고민을 할 수 없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어느 정도 결혼 전까지 시댁하고 아내를 하다 보면 사람들 된데 의미를 알지 않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댁에 자주 들러야 했어요. 결혼 전부터 가족 분위기를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좀 쪼그라든 말해야 할까 걱정했지만 가족이 모두 조용하고 온화한 분위기였지만 6명의 사람이 함께하면 모임은 활기차게 즐거웠어요. 친척까지 모여있으면 그날은 진짜 잔치 같았어요.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방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화목한 분위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결혼 후에도 그렇게 즐겁게 놀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불안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도 괜찮다고 자기 누나들이 그렇게 나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첫째 신의를 받았는데 전에는 나중에 신부를 모시기 위한 숙소를 마련하겠다고 생각했었던 터라 그 시기에는 대접을 받는 쪽이 예상 외였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부모님만 뵙고 돌아오려고 선물도 남편의 부모님에게만 들고 같아서 그랬거든요. 신부의 부모님은 좀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왜 굳이 그런 선물을 사온 거죠? 어머니, 왜 그냥 마음에 드는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그건가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아예 아니야. 고마워, 고마워.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고마운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셨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아울렛에서 조금 더 저렴한 것을 발견해서 핸드백을 산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우리도 마냥 소위 작은 돈으로 구입하고 싶었지만 사실 명품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만으로도 금액적으로 크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아껴 모아왔던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상상하여 샀던 것이었죠.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실 줄은 몰랐어. 아, 이 브랜드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따라. 실제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도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끝까지 이렇게 사셨으니 저희는 웃으면서 부모님 선물을 3개 드렸는데 옆에 앉은 시누이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시누이가 올 걸 몰라서 선물을 사놓은 걸 안 챙겨갔거든요. 아영님, 우리가 사왔는데 선물을 안 가져가서 죄송했어요. 다음에 같이 드릴게요. 어머, 그래서 내내 예쁜 것을 골라냈어요. 알겠어요.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리 큰 것은 아니니까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결혼 전부터 농담 정도는 하고 있어서 저도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누이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말씀드렸는데 또 하하 웃으면서 뭔가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식구들 전부 BPM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결혼도 잘 끝났고 이제 잘 살겠다, 잘 지내자는 마음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BPM 자체도 제법 괜찮은 호텔 BP로 보셨죠. 사실 좀 부담되긴 했어요. 시내 가족까지 오는 바람에 식사 인원이 시내 가족만으로 10명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수고원님과 우리 부부까지 해서 사람이 더해져서 식사 비용만 거의 100만 원이었어요. 호텔 뷔페가 비싸기도 했지만요. 사실 시내 일부만 불러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 BPM 즉 먹는 아기까지 꾸역꾸역 데리고 오더군요. 너무 어려워서 추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수화 금액이 적용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왜 굳이 데려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가족 식사라서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부인 이씨 부부는 모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음식을 가져다니더라고요. 여기에는 가족들이 있어서 괜찮다는데 왜 제가 딱 집어서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외숙모한테 가서 꼭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좀 봐주려면요. 아, 내내 엄마 아빠도 식사해야 되니까 부모님에게 맡기지 말고 올케가 꼭 보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딱 찔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까지 다양했는데 무료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저한테 박유하고 가셔서 전 너무 당황했어요. 그보다 더 큰 아이들은 엄마들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서 음식을 맛보더군요. 저한테 맡겨진 아이들도 자기 멋대로 나가려고 하고 아무거나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해서 제가 얼른 말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결혼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전에는 한 번 조카도 봤던 적 없는 제가 제대로 아이를 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세수나 되는 아이들을 말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걸 보고서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들 둘을 데려가셔서 양옆에 앉히고 밥을 먹이기 시작하셨어요. 그 적은 이전은 한숨 돌리고 제일 큰 초등학교 저학년을 데리고 얌전히 밥을 먹이려고 했는데 멀리서 승호와 그들이 셋이서 모여 오더니 음식을 담은 접시를 내려놓으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둬야 할 일까지 맡겨? 아니, 아니라고. 내가 데려왔다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겠지. 얘를 셋이나 셋 아이들한테 맡기고 가버리면 어떡해. 혼자서 셋도는 아이를 4시간이나 어떻게 돌봐. 잠깐,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우리 몸이 여러 개인 셈인가요?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 게 엄살인 줄 알아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언젠가는 닥치겠죠. 익숙해지야죠. 시내에서 애쓰다가 한꺼번에 제게 별로 안 좋은 말을 해서 전 나름대로 싼 호텔 BP에 와서 제가 몇십만 원씩 써서 산 것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났었어요. 사실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 전부터 워낙같이 신나게 노는 상황을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뾰족하게 써야 했어요.
어떻게든 생각을 해야 했거든요. 아, 초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면 먹으면 되잖아. 이건 전부 우리가 내는 거니까 그래도 뽑아야 하는데 알겠어요. 솔직히 뷔페는 들어가자마자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뽕을 타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돈은 제가 다 내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싫은 소리를 듣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짜증스럽게 대답하고 애를 밀어서 너한테 보냈는데 그때부터 신이들 표정이 무척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잘못한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BP에서 음식을 떠서 가져오니까 너희들이 단체로 말을 안 하고 그냥 먹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편한테 계획을 아니고 눈으로 물었는데 남편이 자기도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신뢰하는 이들은 말을 하지 않았고 저와 남편, 부모님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간에 제 명이 말하니까 분위기가 정말 불편했어요. 그때쯤에는 아무래도 남편의 부모님들이 제가 방금 전에 한 말 때문에 화를 낸 것 같았고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사실 모르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과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밥값이 수십만 원인 걸 확인하니까 참으로 놀랐는데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니 부모님만 계셨어요. 형님들은 어디 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가셨다던데 세 가족이 모두 타느라 시간을 보냈나 봐요. 아무도 없이 15원만 남았네요. 정말 그러니까 모두 나가셨군요. 저는 너무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며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대답하셨어요. 시부모님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신호인들이라면 3살 어린애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하나하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얌전한 여자들도 아니었죠. 두렵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선물로 사온 직업들이 좋고 그 비싼 호텔의 비용을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편해지면 나만 손해니까요. 그래서 전화해서 사과했는데 첫째 시누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참으로 요즘 사람들이 편해. 젊은 사람들은 참 편하다는 말이야. 비꼬는 말투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첫째 신이와 저의 나이 차이는 7살밖에 안 나는데 그 정도면 그렇게 크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말인지 20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 것처럼 말어주더군요. 그렇게 실수를 해놓고 전화로 사과하면 다 용서해주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요. 우리 애들은 1시간을 보라고 말했어요. 그랬죠. 2시간을 봤다 그랬죠. 그걸 참지 못하고 우리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에게 뭘 하는 거야 그래놓고 전화로 그냥 사과하고 맞구나. 죄송해야 해. 그리고 그 선물의 얘기야. 아울렛에서 싸운 거야. 매대에서 굴러다닌 걸로 고른 건지 한쪽이 나았고 안에는 스크래치된 아이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신일까 말하는 건 분명히 제가 산 선물 얘기였죠. 물론 신혼여행을 가서 거기 아울렛에서 샀지만 제가 잘 고려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개에 100만 원에 근접한 지갑이었던데 사다 주겠다고 이런 소리를 듣다니 생각조차 못했던 물건이었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동생들도 타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 꼴이라 안 받으니 만 못한 것 같다고 했어요. 허청, 이럴 수가 있니? 저는 몰랐어요. 고른다고 고른 건데 디자인이나 브랜드 번째가 아니야? 이건 최소한 새 물건 같은 건 좋아할 거 아니야? 완전히 어디서 중고 같은 걸 골라와가지고 산 물건이라고 내민이 식어야 원. 그럼 제가 새로 사다 드릴게요. 그 직업은 주시면 아주 무슨 고물을 사다 주면 서산물이라고 오르고 내리려고 할 텐데
거절을 하겠어요라며 신우이는 아주 냉담한 말투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엄청 단정스럽다고 하죠. 저녁은 제가 뷔페에서 밥을 사고 신혼여행에서 선물을 사온 게 이런 반응을 얻을 줄은 정말 몰라서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신혼 이후 두 명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거의 비슷했어요. 지갑이 엉망이고 중국 같은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우리가 뭘로 보일 것 같아서 잠깐 맡기고 그렇게 싸가지 없게 반응하느냐. 아니, 제가 어떻게 싸가지가 그렇게나 어깨너머로 얘기를 한 건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매우 배부른 고픈 생활은 아니었지만 3명에게 그런 말을 동시에 들을 정도로 버릇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너무 의아했습니다. 명품 지갑을 3개나 사느라 돈을 많이 썼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가족들까지 대접하여 돈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털어놨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내 속을 모르는 척하고자 했어요. 그냥 언니들의 말 좀 따르라고 하라는데 말도 맞기는 하지만 뭐요? 억으로 쳐넣는 올바른 문장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한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에 따라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울렛에서 최대한 싸고 상품을 맞잖아. 그 중에서 예쁜 걸 골라서 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고가로 엄연한 명품인데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니, 아울렛에서 샀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건가요? 남편까지도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신의 취향과 남편이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까지 봐도 참기 싫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신은 마치 작은 땅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날부터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김장철에 우리는 시부모님 집에서 김장을 안 하고 첫째 신혜의 집에서 김장을 했거든요. 첫째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김장하는 날에 일주일 전부터 집으로 불러오곤 해요. 올케가 제일 어리고 젊기 때문에 일을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김장을 잘 모르는 곳을 배워야 해. 그리고 미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우리 엄마에게 김장을 배웠거든요. 엄마가 진짜로 맛있게 만들어요. 현재는 엄마가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하고 계셔서 저가 대신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처자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맡기며 시켜버렸어요. 처음에 저는 고춧가루부터 사월하는 말에 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고춧가루는 당연히 사와야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냥 배달시키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신의 의지는 결코 배달을 시키지 말라는 것 같아서 직접 시장에 가서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신의 새로운 식기를 사용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위를 거슬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구매하고 돌아오니 품질이 좋지 않다며 다시 가서 교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황스럽지만 일단 순순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매운 고춧가루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는데 앞서 산 것이 아니라서 다시 환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국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한 번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며 그 무거운 고춧가루를 들고 다닌 결과 거의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김장철은 날씨가 춥지 않다. 손은 빨갛게 벌어져 터질 것 같고 얼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았다. 아,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것도 말이 되고. 하지만 정말로 힘들어요. 고춧가루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당연히 무겁지. 그래서 그것이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빨리 와서 배추를 다루세요. 배추는 이미 처리해 두었어요. 이건 우리 집에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에요.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가 나랑 제대로 나눠줄 건 며칠이나 걸릴지도 몰라. 찻집에서 먹을 배추를 절이는 일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힘이 드는 일들은 다 뜯어두고 신의로 왜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에 사왔을 때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소스까지 찌릿찌릿했다. 아니야, 왜 그런 많은 양의 배추를 사서 그 집 한 군데만 먹는지 모르겠다. 미친 것 같았어. 형님, 배추를 구입해서 먹어도 괜찮은데 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요즘 사람들은 정성 없는 음식으로 만족하려고 하니 큰 문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너무 힘들어. 이 정도만 갖고 뭐가 되겠어? 0에서 살짝 많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첫째 시누이는 제가 너무 심한 척하는 것 같다. 모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하면서 자신은 어려운 일만 골라 하면서 나에게 일회 더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며칠을 김장을 하기 직전까지 혹사를 겪었습니다. 김장 당일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무척을 살아가야 하는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칼이 얼마나 잘 안 들어가는지 그냥 채칼로 썰면 안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크할 때 손이 다치면서 괜히 잘난 척을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에 소금물을 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목까지 완전히 딱딱해지는 것 같았어요. 김장을 하려던 날씨에 셋이 다 모이고 가족들도 함께 모이는데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 신랑은 한 가지 스킬을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해서 도망쳐 나갔고 신입생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설거지나 치우는 일만 골라 했어요. 그 전날에도 배추를 싸러 간다고 한 번 외로이 해야 했는데 몸이 거의 뻥 뚫릴 것 같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저는 그러한 노력을 다하고 나왔는데 수육을 조금 싸고 김장을 많이 담으려고 하니까 둘째, 셋째 시단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야, 그렇게 많이 싸버리면 어떡해요? 하지만 한 통이긴 한데 무슨 소리야. 아, 우리 엄마한테도 아직 못 사들었는데 먼저 퍼담고 말이야. 아, 정말. 시누이들은 저를 둘러싸고 또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다 내려놓고 있는데 그 사이 부엌 저편으로 가는 3층시 너희가 설정 첫째 신의 얼굴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무룩해서 기가 죽은 꼴을 보고 좋아하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열이 확 받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김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싸와서 집으로 와 버렸어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회사에서 와서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김장하고 수요가 없어 왜 안 가줬어, 여보?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골탕 먹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다니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제가 신약들을 받아왔던 일들을 말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네요. 그전까지는 남편은 신약들이 정말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믿을 줄 모르더군요. 얼마나 충격적이더라고요. 비록 제가 남편을 공격하고 맞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신약들은 오히려 제게 더해진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죠. 계속해서 그랬어요. 신약 한 명이 제게 심하게 힘을 주면 다른 사람이 그것보다 더 심하게 저를 꾸짖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인정하고 다시 같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던데 그러면 저까? 숫자를 보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았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일단 저희 시누이를 세 분으로 나눠야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신이질이 자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안 되더라도 별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기가 쉬웠어요. 그들이 나를 싫어해하고 있으니 나는 그들과의 연결을 끊고 싶을 정도로 그 신호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첫째 신이를 따로 부르고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나왔어요. 원래 공짜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고급 카페에 가서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로 수능은 믹스커피도 손이 떨릴 정도로 마시는 자린고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주변을 구경하더라고요. 아니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막 3번도 되지 않아. 네, 뭐, 우리 동생이 벌어오는 용돈 그렇게 쓰면 안 돼. 집에서 마셔도 충분한데. 알겠어요. 그래서 좀 형 생각이 났어요. 난 형이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걸 해드릴까요? 막 뭐야?
좀 고마운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첫자리에 앉은 당신은 버무려 커피를 즐긴다는데 집에서 믹스 커피만 마시다가 고급 커피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알았다니까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근데 왜 나를 부르러 왔어?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얘기해 주거나 정말 내 집에 갈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구나. 눈치 빠른 편인 첫째, 신의 저에게 할 말이 뭔지 자꾸 재촉해요. 그래서 뜸을 들이다가 준비한 말했어요. 사실, 로또에 당첨됐어요. 순식간에 신이 나의 뒤를 깜짝 놀라게 해서 멍하니 나를 쳐다봤어요. 뭐야, 환입 몇 등인가요? 1, 2등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음악가 세상에, 그런데 사람 속에는 묘한 한계가 있어요. 이동이 끝나고 나니 1등이 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어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답니다. 신호는 죄로 손을 붙잡고 빨리 묻어버려. 이동이 되니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요. 초등학생 1등이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뭐 운무 세상에 신생아는 놀라 입을 가려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진짜 좋겠네요. 세상이 오모와서 그러니까 형님께 조언을 좀 구하려 합니다. 제가 형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도 많아서 저도 조금씩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 돈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워낙 형님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씩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고 가족들에게도 조금씩 나눠드릴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건 다음이 아니면 죽음을 찾으며 두는 것이에요. 제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랬더니 첫째 언니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첫째 신우이가 관련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에는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당연히 차별을 두어야지. 월 연장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하고 미래야? 아, 역시 그럴까요? 물론이죠. 아, 내가 1순위여서가 절대 아니야? 절대 그래서 하는 말 아니야? 아예 원래 우리나라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장유서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첫째 신우이의 말투가 너무 부드럽고 달콤해졌어요. 신우이가 손을 꼭 잡아주고 말했죠. 우리 집은 지금 조금 힘들어서 올케와 오토가 되어서 우리랑 나누고 싶다고 하니까 또 너무 고마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올케까지 내수를 나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약간 차등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아주 열정과 성을 다해 설득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시댁과 평소에 교류가 많은 가족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활동하는 집안이라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었어요. 로또 당첨금이 2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준다는 말을 믿어버렸다는 것이 정말 대단했어요. 알겠다 고 말하고 생각해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선 순간까지 첫째 신이 아주 부드럽게 저에게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냥한 목소리는 제게 처음 듣는 것이었고 다음 날에는 세 번째 신을 부르게 되었고 동일한 말을 했어요. 셋째 시인은 잘 좋아한다면 돈을 얼마나 주겠냐고 거칠게 물어보았어요. 첫째 시는 말을 너무 거칠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 백차도 지급이라니. 그것도 나의 딸이 좋아한다는 구른 개소리고 오제소 옥셋째 형은 신이가 늘어섰어요. 저는 신경을 말려야 되시겠는데 말했어요. 아무래도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 얼마 안 돼도 9건 사람 마음이 문제지요. 올케가 이렇게 마음 넓게 우리한테 당첨금 조금 준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어딨어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호의로 드리고 싶은 거라 조언을 구했는데 첫째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째야 줄지요. 그래서 셋째 형이 만 돼도 이렇게 여쭙는 거거든요. 팍. 가만 있어봐.
진짜 받았네. 이거 2장 2도 몰라. 2장 님 모르시죠? 아직 시간이 안 맞아서 말씀을 못 드려든요. 젖전이 항상 그렇다니까 자기 좋은 쪽으로만 혼자 쏙 더 거래 서의를 만들어 내가 강한 이나 봐라. 이번엔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어. 셋째 신이는 화를 내면서 곧장 둘째 신이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했어요. 나야 뭐 손 안 대고 풀기였죠. 셋째 신우이는 저와 만나고 정말 바로 둘째 신우이에게 연락 있는지 얼마 뒤 둘째 신의 현태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올키에 당첨 축하해드려요. 그러나 찾아보니 그 이야기 정말 사실이었어요. 둘째 신이는 신경질적이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었어요. 결국 전화통화가 끝나자 둘째 신도 꽤 화가 났던 것 같았어요. 형제간에 이런 것들은 진짜 첫 번째 관문이 완전 고질병이에요.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하고 나중에 내가 말해줄게요. 둘째 신우이는 애써 침착한 척하면서 말했어요. 전 그렇게 하라고 말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그들은 연락이 없이 조용해졌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남에게 눈에 띄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묻는 것도 좀 그렇겠죠. 저쪽에서 뭔가 먼저 연락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요? 엄마, 그런 거래야? 어머니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분이시라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식사하는 걸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도 많이 바빠요. 그런데 오늘은 너만 오는 것도 괜찮겠지만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아, 모르겠어요. 걔들이 요새 그렇게 말만 하면 싸우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그렇다고 알겠더라고요. 싸움을 직접 보는 건 싫지만 관심은 있었고요. 저는 바로 시댁에 가야겠다고 하고 남편이 퇴근해서 택시로 오라고 연락하자마자 바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직 저녁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신혼부부들이 이미 있었어요. 세 사람을 보니 3층에 올라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자 미소 짓는 얼굴로 상냥하게 저에게 인사했어요. 맞설게요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 왔구나. 오늘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마음에 들었겠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니 기쁘게 했습니다. 올케가 너무 예쁜 맛자리를 펴고 몸에 좋은 음식을 준비했을 때 좋아한다고 하곤 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아주 분명하고 부드럽게 많이 웃었어요. 그러하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샤머니를 도와드릴게요. 부엌으로 갔는데 제가 북핵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보시고 한숨을 쉬셨지만 아니, 어머니, 형님이 사이 괜찮은데요. 아니, 너를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저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새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면서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사실 오시베이트가 싸우게 된 건 제 잘못이었으므로 좀 미안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이 제게 너무 괴롭히고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호이제를 끊어놓아야 제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거실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갑자기 멎었어요. 언니는 과일 2개를 들고 물고 있었고 셋째는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소리가 크게 울렸고 첫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건가 싶어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밖을 내다봤죠. 한 접시를 앞에 두고 노려보던 것도 지켜봤고 아까부터 싸우고 있는 것과 자신의 패거리를 보면서 이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였어요. 왜 그러세요? 모르죠. 나도 그저.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은 계속 토론을 이어나갔어요. 쌓인 것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옆에서 제3자가 듣기에는 좀 우스운 것들이 많았지만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무슨 계속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던 이 결국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까지 권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언니 때문에 난 항상 파낡은 옷만 물려받아 입었잖아. 심지어 교복까지도. 그럼 네가 첫째로 태어나지 그랬어? 네가 막내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 그리고 이 가막 내려서 온갖 책은 다 피하면서 뭘 그래요. 내가 무슨 책임을 피해 돈을 똑같이 내고 일도 똑같이 하고 짐바라 집안일 터지면 누가 잘 일만이었는데 대처 따르고. 와 진짜 싸움장은 아니더라고요. 결국 셋째 신으니까 제일 달지니라. 먼저 응답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내가 참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 아니, 그래? 가 정말 왜 이런 피해를 낼 거야? 너 미쳤어? 너 왜 그런 말을 할까? 신우들은 이제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 나는 이 정도까지 싸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몸으로 싸워도 이해해줄게. 좀 놀랐지만 관련 시어머니 뒤에 숨었고 샤오마가 급하게 뛰어나가서 큰일이었어. 결국 서로 상처를 받으며 싸우던 신흥들은 감정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 버렸어. 시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셔서요. 죄송하지만 내가 많이 속상하고 기분이 우울해서 그날 밤에 일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다음 날 신이 전화를 해왔는데 둘째 신이었습니다. 나는 내 형이 어젯밤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부끄러워하는 듯이 둘째 신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신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케가 돈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로 잘 의논해봤지만 받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어제는 언니와 동생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줄어야 해. 알았어. 마음만 받을게. 이러다간 정말 우리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 것 같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어. 내가 그런 괜한 소리를 해서 미안해. 아니야. 이렇게 잘못 절대 아니야. 그리고 둘째, 신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나 재미있고 곳에서부터 신까지 나더군요. 그 후로 흑신들은 한참이나 더 쌓았던 것 같아요. 둘째 신이는 간혹 전화해서 이제 자기 자매들이 지겨울 정도라고 하시래요. 첫째 신우이와 막내 신이의 감정 싸움이 제 생각보다도 길게 이어졌어요. 내게도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야. 난 그냥 적당히 하고 싶어. 혹시 저만이 주절지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대화의 주제 또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였으니까요. 딱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미안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덕분에 전 의신이들의 작당을 더해 성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는 하답니다. 제 사호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